다현이는 풀어봤어요? 네, 잘했어. 146번이에요. 이런 종류가 되게 잘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이쯤에 이렇게 잡았나? 이렇게 잡고 너무 극단적으로 잡았나? 너무 극단적인데? 이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점 찍은 데가 각도가 다 똑같은 데래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고, 그럼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라는 뜻이고, 이 사람 얘기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등변이 중요하네. 여기가 3분의 10, 여기도 3분의 10. 이등변이어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문제네. A, B, C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여기서 주어진 거 갖고서 이제 빈칸을 메꿔 나가면서 숨어있는 힌트를 찾아내는 것 때문에 문제를 고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등변이죠? 그럼 요게 2세타잖아? 합치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러면 밑각이 서로 똑같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2세타야. 이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세타고 여기 2세타니까 요 각은 얼마예요? 180도에서 얼마 됐어요? 4세타 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1인치들이 더 있죠. 여기랑 다 더하면 두 내각의 합이 3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이 3세타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랑 또 합치면 4세타니까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거 여기 이름이 써 있나요? D라고? DE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삼각형 AD C하고 DEC 삼각형 DEC가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영준이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바로 눈에 띄는 거, 누구라도 다 눈에 띄는 거는 노란색 정도야. 근데 여기서 빨간색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빨간색까지 가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 거기서 주어진 또 변의 길이가 하나 더 있죠. 5분의 21. 이게 어디야? 여기가 5분의 21이야. 그런데 나보고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지.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갖고 찾으라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쓰인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얘 길이지, 그쵸? 그러면 3분의 10대 CD의 길이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다시 이쪽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겠죠. CD 대 5분의 21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 그래서 CD 길이의 제곱이 얘랑 곱한 거니까 얼마야? 여기서 7 나오고 14. CD 길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길이가 루트 14라고 하는 정확한 값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뭘 찾으면 되겠냐면, 딴 거 뭐 힌트 없나요? 그러면 여기 14죠. 그러면 얘랑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3분의 10대 루트 14의 비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찾으면 안 되지. 얘나 얘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빼든지 뭐를 갖고서 찾아야 될까? 비율을 갑자기 뭐였니? AD 어? 구할 수 있어요. AD를 구할 수 있나? 잠깐만요. 뭐로 구하죠? 저 코사인 ACD가 값이 문제 주어졌어요. 아, 진짜? 잠깐만. 아, 씨. 코사인 ACD. 코사인 ACD? 아,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구나.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4다. 이거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A라고 하면 A 구할 수 있겠지? 그치? A 구하면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요 한 변의 길이는 이거랑 이 A와 이거의 비율이 얘와 얘의 비율하고 똑같다. 그래서 구하면 돼요. 이런 거 자주 등장하니까 잘 가뒀다가 저 빨간색 힌트, 이 빨간색 힌트 찾는 거를 습관을 좀 들이세요.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좀 다른 거. 149번. 이 그림도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없는 거 하나가 있을 수 있어서 골라봤어요. A, B, C, D고 뭐 물었나?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힌트가 AD의 길이는 3분의 1 CD고 그 길이 값은 2분의 1 BC와 같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이제 비율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값을 K라고 하면은 하나의 값을 헐? 이해됐어요? 그러면 AD의 길이는 여기가 K면 노랑이 여기가 K면 CD는 3K예요. 여기는 3K. 그 다음 BC가 BC 어디 있어? 여기가 2K예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상태에서 외접원의 넓이를 줬어요. 원의 넓이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분의 13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했었지? AB의 길이? 네, 이 길이를 구하라.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그 기출문제 보면 종종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 보이는 거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그림 자체, 이거 물어보는 거는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기본 사항은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진 거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학교 때 상식이 하나 있어서 이 문제는 고른 거야. 이런 식으로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하잖아. 그럼 무슨 성질이 있냐면 중요한 건 안 해. 그냥 외워도 마주보고 있는 대각 길이의 합이 180도여야 돼. 기억나요? 안 나죠? 그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게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이 이게 180도로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 메모를 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K, 3K, 2K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 각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구나 눈치를 까야 되고 그 코사인 법칙에서 필요한 삼각형을 여기를 잡는 게 요령이에요. 이렇게 잡아요. 이 빨간색 이 대각의 길이를 잡아서 보시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때 이 길이가 공통입니다. 요 삼각형에서 이 각으로 코사인 법칙을 돌렸을 때와 이 삼각형에서 이 각으로 코사인 법칙을 돌렸을 때 나오는 길이 값이 서로 똑같다로 푸는 거예요. 이게 아예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시험 문제예요. 다시 이거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야. 내신에서도. 다시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의 비율을 준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의 길이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야. 얘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려면 삼각형이 필요한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각을 자르지 않는 방향으로 빨간색으로 보통 보조선을 그립니다. 이 보조선 그리는 거를 기억을 해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에서 이 각으로 코사인 법칙을 돌려서 이 값을 찾아냈대. 이거를 A라고 하면 A의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 A의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값이 같아야 돼요. 그 같은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요. 요거 A 값이 여기서 나와요. 몇 K라고. 몇 K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도 이 삼각형에서 돌릴 때도 몇 K라고 하면 이 X가 나와요. 연립하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전형적인 시험 문제니까 안 봤으면은 한번 기억을 해두라. 이해됐어요? 그럼 마무리 단계에서 K를 이제 확정을 해야 되잖아. K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거 K로 나올 거거든. 몇 K?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 몇 K를 마무리 짓는 게 얘예요. 원의 넓이.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든 이 원은 그 삼각형들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사인 값으로 K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 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동시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해두라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를. 이걸 처음 봤다고 치면 본인이 공부 안 한 겁니다.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 왜? 같이 싸워라?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예요? 다현이 풀었어요 이거? 답도 맞았어?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거나 알아야 할 것. 그러면 다현이는 풀다가 잘 안 풀린 거 혹시 있어요? 그 비슷한 걸로 155번도 있어요. 155번. 155번도 안 풀어봤겠죠? 풀어봤어? 오. 풀어봤어? 답도 나왔어? 네, 맞았어요. 오. 잘했는데? 또 그림이 비슷한 걸로 또 자주 나오는 게 160번이에요. 다현아 160번은 풀었어? 이것도 엄청 유명한 문제인데 이것도 되게 그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푸는 방법은 똑같은 놈이에요. 160번 풀어봤어? 160번 공부 잘할 텐데 같이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그다음에 여기 P 이렇게 돼 있고 AB의 길이가 이 길이가 6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루트 6이고요. 이 길이는 2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네요. 요런
이런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이제 눈에 띄겠죠. 어쨌든 그런 외접원에서 이 P점은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를 밑변으로 해서 BC를 밑변으로 해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때 문제는 삼각형 BCP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K라고 하면 그때 K의 제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나왔던 문제냐면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점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느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고 또는 삼각형의 이 최대 넓이를 얘처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컨셉은 똑같아요. 이 컨셉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불변하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가 변하지 않잖아요. 얘를 변하지 않는 애를 밑변으로 삼아요. 밑변으로 삼고 그러면 돌아다니는 점은 뭐를 우리한테 만들어주냐면 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죠. 이게 수직으로 가서 높이에요. 그러면 밑변이 고정된 상태에서 높이가 커질수록 삼각형의 넓이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가 제일 높이가 높게 나올 거냐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초록색하고 평행한 접선일 때 이 점 이게 P점일 때가 가장 삼각형의 높이가 높아질 때다.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똑같을 때 이게 고1 때부터 나오는 문제야. 고1 때는 여기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접선을 완성하는 거고 중근이다. 고2 때는 이거를 미분 쳐서 구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이거 고2 때도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지금은 고3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 길이가 여기서 나오는 AB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밑변인 거야. 안 변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P점이 변하는 거잖아. 얘는 위에 있는 거고 얘는 밑에 있는 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P점은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이 점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가 P점일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지울게. 여기를 이제 지워.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간색. 여기서 높이를 계산하겠다고 수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 됩니다. 얘랑 라인이 평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등분 돼요. 그래서 이 길이랑 같은 이 점이 중점인 점이 돼요. 어디서 놓쳤어요? 얘랑 평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됐죠? 그래야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높이가 최대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안 변한 상태에서 여기가 평행하잖아. 그리고 이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을 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이 노란색.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6이라고 바로 나와. 언제나 이랬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 노란색 길이만 찾으면 돼. 어느 쪽이든. 그러면 요거 직각삼각형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높이가 나와. 내 말 이해됐어요? 여기 한 면 길이 나와 있고 난 노란색 길이를 찾는데
그 중심을 두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찾아요. 뭐를 잡을까요? 빨간색?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각도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로 잡읍시다. 아니면 여기를 세타로 잡아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잡아도 되고. 아무튼 여기 보이는 각 세타를 잡으면 이 길이 이게 세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는 2BC의 2BC의 B의 제곱 요거 2루트 6의 제곱이니까 24 더하기 4 마이너스 36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까요? 28을 해서 얼마? 마이너스 8 여기는 8루트 6 그러면 루트 6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는 둔각이니까 사인 세타는 여전히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루트 6분의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양수로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잖아요. 사인 세타가 나오면 뭐를 찾을 수가 있게 되냐면 초록색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되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요 아까 얘기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사인 세타 구했지? 사인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육각 구서 뭐를 찾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 그 외접원의 반지름 찾아서 뭐 할 건데? 이 높이를 찾을 때 이 높이가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이미 찾았지. 외접원 반지름을 찾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나머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중심을 5에서부터 n까지가 여기 루트 6이고 여기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찾아져요. 그럼 이걸 높이로 잡고 이걸 밑변 잡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니까 꼭 내 말 이해됐어? 각 A랑 각 P는 다른 거죠? 어디요? 각 A랑 각 P는 다른 거죠? 같은 거죠.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A를 세타로 잡아서 각 P를 잡아도 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저게 그러면 의미 있는 60도 뭐 예를 들어서 45도만 해도 별로지. 왜? 이거 여기를 절반이잖아. 그러면 각 A의 절반이잖아. 근데 A가 예를 들어서 45도가 나왔으면 여기 22.5도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려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도 전형적인 시험 문제고 기출 문제집 같은 거 사서 보면은 이거 유사한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어. 많은데 3개. 되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지. 그리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이 P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던 되게 유명한 위치다. 2학년 때도 물론 나왔어. 뭐 시험 문제 나왔든 안 나왔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할 때 미분할 때도 이거 꼭 풀어봤던 거예요. 지금 나 개념 수업 할 때도 여전히 이 문제 나와요. 미분하면. 왜냐면 요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찾는 방법으로 해서 P점을 바로 지정하거든요. 좀 더 1학년 때보다 편하게. 1학년 때는 좀 개고생하면서 찾는 거고. 그래서 역사가 있는 문제라서 이 컨셉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무대만 원으로 바뀐 거지. 잘 기억해둬라. 3월 모의고사 때 비슷한 거 나오면 좀 맞히라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니까.
또 나오겠지 언젠가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라고. 그 다음에 도형은 뭐 이 정도 또 있을까? (159번은) 약간 변칙적인 거고, 이것도 풀어봤나요?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얘도 그냥 해? 이거 약간 이것도 힌트만 줄게 그러면. 힌트만 주죠. 이거 약간 변칙인데 원래는 이거 코사인 법칙 이용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개고생하거든. 뭐라 하지? 컨셉하고 좀 안 맞. 나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컨셉하고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 그렇게 풀어야 되나? 그런 문제. 정팔각형. 사이드로 보세요. 이거는 뭐 저기 역사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 이다라 같은 문제라고 할까? 나 이게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거 맞아? 그냥 찰떡같이 알아봐라. 그림 잘 못 그리겠다. 그냥 정팔각형이라고 생각해. 좀 납작하게 보이긴 한다. 얘를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귀퉁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다 잘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정팔각형이래. 그러니까 정팔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같은 거야. 그건 까먹으면 안 되고, 거기를 네 귀퉁이를 잘라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 여기를 없애.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십자가, 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을 만들 거예요. 그때 정팔각형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가 거기 점선으로 나와 있죠? 이 길이. 이 길이가 2래. 그때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점선이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요게 여기까지 이으면, 이게 잘못 이었나요? 이거랑 값도 똑같아요. 이거 직각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거든요. 직각이 되면. 그래서 요 삼각형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봐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각도를 내가 알거든. 이거 6등분 돼 있나? 몇 등분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등분 돼 있죠. 그러면 각도가 얼마예요? 8분의 2파이니까 4분의 파이, 45도예요. 요 한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각을 준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라는 건 보여. 근데 풀어보면 약간 고생스러워.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의도와 다르게 얘 이렇게 풀 필요 없구나 이거지. 자, 나는 이렇게 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차피 이거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잖아. 보통 실수하는 게 여기를 뭐 A나 X나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난리가 부르스가 납니다. 이해됐어요? 해보세요.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A 제곱이고, 그러면 얘랑 더해서 A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반띵 해야 되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난리가 납니다. 이해됐어요? 이 요령 때문에 내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이 길이를 A로 잡으세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A로 되는 게 차라리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분수가 안 나와서. 이음은.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두 개랑 여기 보이는 커다란 직사각형,
요거 하나, 노란색 하나랑 빨간색 두 개의 합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대각선 길이를 줬어. 그러면 짜 맞춰 가면 되잖아. 잘 봐봐.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란 말이야. 정팔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시 루트 2a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여기는 다시 a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다시 루트 2a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변 길이 짜 더하고 이변 길이 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다라고 해서 a가 나와. 훨씬 더 쉽게. 다시 뭐라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하면 대각선 길이 2라고 되기 때문에 이 a 구할 수 있어. 물론 루트가 들어가 있는 a가 나오겠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a 구했지? 그럼 끝난 거지.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약간 변칙스럽다는 거야.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저거 45도 줘가지고 풀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 알겠지만 문제 의도는 알겠지만 풀기에 너무 불리하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나도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코사인으로 풀어봤는데 아씨 오래 걸려. 더 복잡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도형에서 내가 찾아낸 약간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들. 요거 빼고 이거 아니야. 앞에 거. 걔네들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많이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니까 좀 기억해라.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아까 우리 몇 번부터 풀었죠? 146이랑 149랑 맨 끝에 거였는데 160이랑 이런 거 스타일 정도는 좀 풀어보고 연습도 해보고 어디가 키포인트인지도 좀 기억에 담아두고 뭐 그렇게 하세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뭐 그래프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치면 여기 이제 도형은 이제 이 정도 언급하면 나머지 앞에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43번도 그거에 관련된 문제고요. 143번은 누구랑 비슷한 문제냐면 146번하고 의외로 비슷합니다. 143번은 이해됐어요? 뭐 반지름도 나와 있겠다. 그렇죠? 지름 줬잖아요. 5라고. 오히려 더 쉽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형 뭐 있어요? 뭐 137 마찬가지입니다. 137도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오히려 내접하는 사각형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변의 길이를 몇 K, 몇 K, 몇 K 이렇게 놔야 될 거예요. 137번은.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각이 3분의 2파이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각으로 3분의 2파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들이 다 스타일이 엇비슷한 애들이 나오더라 이거지. 뭐 127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컨셉이더라. 숨어있는 각을 찾아내는 컨셉. 이해됐어요? 137번처럼 숨어있는 각을 찾아내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일일이 10개가 나오면 10개를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그 10개를 그룹핑을 해야죠. 그룹핑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뭐 몇 번이었어? 127번도 숨어있는 각을 찾아내는 거에서 어차피 똑같은 거다. 그룹을 나누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변의 길이를 비례식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137을 하고 아까 그 뭐지? 내접하는 사각형 나온 문제랑 유사한 거다 사실은. 변 길이를 K로 놓고서 찾는 거. 그런 식으로 그룹을 좀 나눠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이건 어떻게 다 대응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도형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전형적인 문제가 153번에 있더라고. 이건 혹시 또 풀어봤나요? 아무도 안 했나? 풀었어요? 이 문제
그 가장 큰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를 목적으로 한 문제라고? 우리는 고3이잖아요. 답을 맞았다고 해서 좋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서 노림수가 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눈을 자꾸 키우고 생각을 해보고 해야 전혀 겉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문제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룹핑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안 그러면 이 수많은 기출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풀 때마다 다 새로울 테니까. 이해됐어요? 문제를 조금 풀고도 많은 문제를 대응하고 싶으면 자꾸 생각을 해서 그룹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를 노리고서 만든 문제냐면 주어진 그래프의 부실한 것을 보고서 뭘 찾으라는 게 핵심이냐면 주기 찾기예요. 주기 찾기.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특징을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보면 돼요. 뭐지? 이게 뭐 선생님들이 해주는 역할이지 뭐. 니네가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거를 미리 보고서 바라보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제의 특징은 아무리 꼬아놨어도 결국은 fx는 p 곱하기 sin qx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에 이렇게 돼 있고 힌트를 주기를 이걸 준 거죠.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가 이거는 그냥 써 있어요. 이건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6분의 5파이 값이 3이고 f의 6분의 7 값이 0이고 이거는 뭐 눈으로 보이는데 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상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gx라는 것을 여기 있는 숫자 p하고 q를 집어넣어서 이거의 최대값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g의 x 플러스 k가 gx랑 같을 때의 k, 양수 k의 최소값을 b라고 하자. 그 ABC를 뭐 C도 구하고 뭐 C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 이런 애들.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이 값은 얼마고 이 값은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본질은. 이 숫자가 얼마고 이 숫자가 얼마인지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 당연히 요거 갖고서 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건 뭐 물어보는 거예요? 주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기라고 하면 착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주기가 2파이라고 해도 되지만 주기를 2파이가 최소 주기면 4파이도 주기가 되고요. 6파이도 주기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주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6칸씩 잘라도 똑같게 반복되는 거예요. 4칸씩 잘라도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양수 K의 최소값이라고 지정한 거는 얘를 찾으라는 거죠. 최초의 주기.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합니다. 얘도 주기고 얘도 주기고 얘도 주기예요. 얘만 주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 칸짜리를 잘라서 그 안에서 반복되는 걸 해도 주기지만
그게 두 번 반복된 거를 한 주기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주기의 정의에 따르면 반복 구간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주기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는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값이라서 금방 보여요. 3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인 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고 야 정사원 지금까지 하는 게 전부 다 얘 때문인데 얘가 깔끔하게 처음에 시작을 깔끔하게 하지 않아. 이런 문제 특징이 왜냐하면 사인이면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한다던가 코사인이면 1에서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시작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움직여버렸잖아. 그런데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 자리를 비워놨어요. 이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원래 주기를 찾기 쉬우려면 여기랑 여기를 줘야 돼요. 그게 주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줬다는 게 이런 문제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걸 안 줍니다 일부러. 실제 준 거는 얘와 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 몇 칸짜리예요? 주기의 4분의 1칸짜리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좋고요. 조금 더 방정식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게 얼마인지? 이게 몇 파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이게 삼각함수의 중요한 점을 또 하나 담고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또 하나는 첫 번째를 잡으라고 하면 주기성이 맞아요. 삼각함수의 1번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잡아라. 그럼 주기예요. 다른 모든 함수하고 다른 점이 얘 첫 번째가 주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기를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서 주기 물어보자. 상함수로 무조건 주기 물어보게 돼 있다고. 의외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가 대칭성이에요. 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삼각함수 대칭입니다. 모든 마디에서 다 대칭이에요.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어요. 이 대칭성 갖고 주로 푸는 데가 어디냐면 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대칭성을.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가 보여요. 그 뭔 소리냐?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하고 대칭입니다. 똑같습니다. 이해됐어?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는 모든 애들이 점대칭이야. 이게 보여야 돼. 그 다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또 여기하고 여기가 대칭이야.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대칭과 선대칭이 완복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어. 이때 어딘가에다가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어서 똑같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의 평균이 어디와 있는 거야? 여기와 있는 거야. 얘가 평균값인 거야. 그게 대칭성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얘랑 더해서 6분의 5파이로 평균이 나와야 되니까 즉 얘랑의 합은 6분의 5파이의 2배가 나와야 되지. 6분의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 6분의 10이 나오려면 여기가 6분의 7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전체 주기의 얼마? 절반이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예요? 6분의 4파이인가요? 그럼 3분의 2파이가 주기의 절반이에요. 그럼 실제 주기는 3분의 4파이죠. 그래서 얘 주기가 3분의 4파이라는 것을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기값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죠. 그럼 6분의 얼마예요? 2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곱하기 4를 해도 3분의 4파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기왕이면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방정식도 우리는 풀 거니까.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아무데나 하나 그어요. y 값으로. 그럼 이때 자리를 알파라고 하고 이때 자리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평균은 똑같이 여기입니다.
얘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도 값을 구하면 이거의 2배인 6분의 10파이예요. 이런 게 그냥 바로 눈에 조건반사적으로 파블로프 걔 알지? 음식만 종소리만 들리면 침 흘리네. 보는 순간 바로 니네들은 이런 식으로 침을 흘려야 된다. 얘와 얘의 평균이 여기 있구나. 대칭성 이게 습관화돼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프를 볼 때 나머지 니네가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 돼.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는지. 부족한 데이터를 주고서 주기를 찾으라고 할 때 대칭성을 많이 활용한다.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를 채워보면 돼요. 근데 물론 이 계산이 쉽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물어보는 게 딱 봐도 거지 같잖아요. 144를 곱하잖아요. 미친 짓이죠? 그럼 이게 분모가 무슨 144가 있든지 144에 뭐 예를 들어서 144의 절반이 있든지 뭐 72가 있든지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A 곱하기 B 곱하기 C 안에. 당연히 그렇게 됐지 않겠어? 왜? 얘는 수능 문제잖아. 수능 문제 불문율이 뭐야? 정수로 나와 답이. 그럼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144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답이 거지같이 나온다는 건 안 봐도 비디오죠. 답은 거지같이 나올 거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안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44, 그러니까 분모에 144가 있든지 아니면 144의 절반이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실제 답은 정수값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겠죠. 아, 계산은 거지 같겠구나. 어쨌든 컨셉은 이거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됐을까요? 네, 이 문제를 꼽은 이유는 문제가 어렵고 쉽고가 둘째로 떠나서 가장 전형적인 그래프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성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주기를 찾을 때 부족한 데이터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찾는다. 이해했어? 이거는 그나마 깔끔한 거야. 여기 이거 4분의 1조가 이거는 쉽게 보일 수 있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 문제만 풀 목적이면 내가 이런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보이니까. 근데 아닌 것들이 있어. 이렇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되지 않아. 실제 문제는 더 거지같이 돼. 그때 필요한 게 이거야. 대칭성. 대칭성을 활용해서 주기까지 찾아내야 돼. 이해됐어?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 내가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해올 거를 알았죠. 내가 그래서 그룹핑을 해왔죠. 나쁜 놈들아.